이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정성호 민주당 의원 네네. 이 대표의 최측근이자 뭐 친명계의 좌장으로 불리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이분이 며칠 전 네.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그리고 지난해 말인가요? 그렇죠. 지난해 말. 김용 예.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특별 면회를 했는데 지금 문제가 더 되는 것은 이제 정진상 예. 워낙 뭐 이 대표 복심으로 알려진 사람인데 예. 그 사람을 만나서 회의를 했다. 예.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증거 인멸 논란으로도 그렇습니다. 번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데 그 발언 내용 중에 뭐 특별면회니까 다 녹음이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배석했던 교도관이 뭐 중요한 내용만 적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거기서 특이한 내용이 흔들리지 마라. 네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음 그러면은 뭔가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마음 흔들리지 마라. 그리고 다른 알리바이를 생각해보라. 이대로 가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 자, 마음 흔들리지 마라라는 의미부터 한번 따져보죠. 지금 이재명과 관련돼서 네. 사람들이 전부 다 마음이 흔들려서 문제가 생겼어요. 예. 그렇죠. 자, 누구? 대표적으로 유동규입니다. 유동규가 끝까지 자기가 뒤집어 썼다면 사태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남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남욱도 결정적으로 사실 마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지금 진술을 제대로 하고 있고 여기에 정영학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그렇죠. 정영학이 녹취록에서 사실 많은 부분을 제거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삭제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도 굉장히 많이 지금 복원을 시켜놨고 또 정영학도 이재명의 불리한 증언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이유가 뚜렷해요. 즉 이재명이 손절하는 듯하게 말을 했거든요. 남욱도 그렇죠. 특히 유동규는 그랬습니다. 유동규는 측근도 아니다, 모른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지금 정성화가 불이 나게 달려간 이유가 뭘까 하고 돌아보는 겁니다. 우선 정진상부터 한번 따져보죠. 언론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그 전날이 그러니까 1월 18일 날 면회를 했는데 1월 17일이 지금 김성태가 귀국한 날이다. 예.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되는 게 아니냐 그러면. 근데 보통은 특별 접견이 좀 복잡하답니다. 그러니까 당일날 가서 막 신청하고 그러는 게 별로 없대요. 미리 좀 신청을 하고 이게 검찰,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받아들여주자 하고 이렇게 하면 이 장소를 한답니다. 물론 전날에 이 내용도 문제가 있었겠지만 아까 그 흔들릴 계기가 될 수 있겠지만 저는 1월 10일을 좀 눈여겨봅니다. 1월 18일 날 만났는데 1월 10일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바로 이재명이 검찰에 소환된 날입니다. 성남FC에. 그런데 그 당시 기억하시죠? 검찰이 딱 이 네이버 자료를 들이밀자 이재명이 뭐라 그러냐면 정진상이 이걸 했다고요? 나는 몰랐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게 대서특필됐거든요. 예. 저는 이것도 굉장히 큰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요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 보도가 나왔을 때도 저희 방송에서는 이건 이재명이가 뭐 다른 사람한테도 늘 그랬던 것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의 최측근이자 복심인 정진상까지도 손절하겠다는 그런 메시지다. 네네. 이걸 들었을 때 아마 정진상이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느냐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정진상 입장에서는 야, 이러다가는 나까지도 이제 손절 당하겠구나. 예. 그런 마음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마음을 이재명이는 어떻게 알아가지고 정성호한테 가서 좀 좌장께서 가서 좀 잘 진무를 좀 해주세요. 회의를 해주세요. 그랬을까요? 근데 보니까 정진상도 지금 횟수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접견 횟수를 보면 어마어마해요. 네. 하루에 한 번꼴은 접견이 있었던 건 면회가. 특히 변호사가 이제 자주 그렇죠. 가는 거죠. 자주 가죠. 그러니까 이 면회 때 그걸 캐치해내는 거죠.
당연히 만난 사람들이 지금 정상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그리고 또 가짜 변호사 얘기도 기억하시죠? 유동규. 예. 그 변호사들 대개 가갖고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그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 유동규도 가짜 변호사를 하나 붙여놨어요. 변호사는 변호사인데 이재명 측 변호사를 딱 붙여가지고 그렇죠. 유동규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이재명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정지상이가 마음이 흔들려갖고 입을 열었다고 하면 그걸로 끝장이죠. 그렇죠.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진상의 변호인한테 뭐라고 하는지 동태를 좀 잘 파악해서 나한테 전달해 주세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건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말을 안 하더라도 변호사가 알아서 또 다 보고를 했겠죠. 요즘 정 실장이 조금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올 거고 또 검찰에서도 오히려 검찰에서 여러 가지 또 당근책을 내놓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검찰에서 솔직히 불러놓고 야 이재명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마음 돌려라라고 당연히 김성태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또 당신도 입을 열어야지.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그리고 거야? 그 형량을 다 감당할 거야 혼자서? 그러니까 당신 그러면은 평생 못 나와. 그렇죠. 액수에 따라서 형량이 있잖아요. 이게 특가법상의 뇌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근데 이게 다 뇌물인데 그 액수 몇백억을 다 부정처사 수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상 검찰이 계속 이야기를 할 테고 이런 상황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진상과 김용에 대해서 이재명이 한 번이라도 변호한 적이 있나요? 없죠. 아예 언급을 하잖아요. 예. 측근이었다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정진상 입장에서는 변호사라든지 누가 적겨놓으면 이재명이 날 어떻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 날 좀 변호하고 있어? 이런 걸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다 대고 정진상이 했다고 난 모르는 일입니다. 라는 태도를 보였다면 정진상 마음 흔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진상이나 김용이나 아무튼 가장 그 사람으로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은 밖에 돌아가는 사정 중에서 과연 이재명이가 살아날 것인가. 그렇죠. 그리고 2027년에 대통령이 될 것인가. 네. 그때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은 뭐 몇 년 몇 년만 깜빡해서 버티면 섰고 서면 복권 되죠. 그러고 나면 자기 세상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회의감을 가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김용도 비슷해요. 김용도 12월 9일 날 면회를 했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 10월 25일, 그러니까 10월 22일 김용이 구속된 지 예. 사흘 만에 바로 정성호가 그때 인터뷰를 하거든요. 정성호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재명이 부패적 청렴천국을 입에 달고 살았는데 글쎄 김용이 돈을 받았을까요? 하면서 딱 한마디 붙입니다. 그런데 김용이 개인 비리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김용 개인한테 떠넘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 정성호가 직접 김용이 개인 비리 저질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방송에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것도 역시 전 결정적으로 김용도 정성호가 달려가서 무마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과거 이재명도 그 대장동 비리 사건 났을 때 국감에서나 그런 데서도 그랬지 않습니까? 관리 감독의 책임은 내가 있는데 그 오염된 몇 사람들의 공무원들이 있었던 것 그렇죠. 같다. 오염됐다고. 그러니까 거기다 딱 따른게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럼요. 공무원들이 예. 오염된 사람들이야, 부패한 사람들이다. 나는 청렴 천국만 주장했는데 그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저는 정성호가 지금 재미있어요. 뭐가 재미있냐면 이 사람이 언론 인터뷰하는 거 보셨어요? 잘 안 해요. 안 하죠. 그렇게 자주 이렇게 인터뷰를 하거나 자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진중한 느낌을 갖고 좀 갔거든요. 젠틀맨 인상 아닙니까? 예. 그리고 기자들의 한테도 아주 태도도 그렇게 예, 정중하죠. 신사적이고 예. 정중한 사람인데 어저께 오늘 난리가 났어요. 전 언론 전부 다 직접 인터뷰하자 아니면 인터뷰 다 응해주고 그러면서 완전 어떤 의미에서 호들갑을 떠는 것처럼 이 사람은 스타일이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난리가 났습니다. 왜 이걸 어떻게든 무마시키겠다. 그러니까 이 타장이 어떻게 갈지 뻔히 알거든요. 변호사 출신이 내가 저 알리바이를 좀 생각해 보라. 이렇게 말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자기가 누구보다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예. 거기다가 본인이 이제 이렇게 가면은 이재명 대통령 된다. 이 발언 부분에 대해서는 후회를 한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참 해서는 안 될 비밀인데 결국은 정진상이나 김용이 흔들리니까 네. 대통령 돼. 그러니까 너 당신들 마음 단단히 먹어. 그 예.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성호 대통령 안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왜 거기서 썼겠습니까? 아,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몇 년만 버티면 돼. 이게 중요해요. 예. 몇 년만 버티면, 뭐, 돈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몇 년만 버티면 내가 빠져나갈 수 있다든지, 그래서 서면 복권 될 수 있다든지, 이 확신이 서면 입을 다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불확실할 때, 내가 다 뒤집어 쓰고, 그거를 고통을 계속, 해야 하느냐라는 생각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면회를 하면 한 30여 분 주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변호사 접견실 같아요. 저도 전에 특별면회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네. 거기서 그냥 자유스럽게 얘기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그 교도관은 그 옆에 책상 하나 놓고 뭐 네. 적고 있더라고요. 예, 뭐 예. 그런 거 보면은 아마 정성호 의원이 이재명의 밀명을 받기는 받았는데 좀 이렇게 넌지시 이 얘기를 해야 하는데 이런저런 얘기 주로 이제 건강 얘기 네, 또 네. 뭐 변호사로서 조언 뭐 이런저런 얘기 하면서 거기다 이제 핵심적인 내용을 집어넣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조금 과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네. 본인으로서는 오바를 한 거예요. 제가 그렇죠. 볼 때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야 내가 거기까지는 얘기를 안 했어야 하는데 예. 이게 잘못하면 회유가 되고 이게 증거인멸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이게 자기의 본심 이게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참 대가 세진 못한 것 같아요. YTN 인터뷰에서 그 말이 툭 튀어나온 거야. 후회가 되기도 한다. 그 말도 솔직히 속내가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속내가.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점점 악화되는지를 너무 뼈저리게 좀 알고 있는 거죠. 네. 아무튼 정진상이나 김용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재명이 살기 위해서 자기도 팽될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이고 네. 그러한 내용들이 변호사의 접견 과정에서 아무래도 느끼지 않습니까? 네. 얘기를 하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걱정하는 얘기도 할 수 있고 또 이런 것을 어떻게 대해갑니까? 네. 또 밖에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네, 그렇죠. 당대표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를 물어볼 테니까 그런 것들이 다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로서는 그걸 다 취합해가지고 사실상 이 정성호가 간 것은 이재명이 간 거나 다름없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 본인이 직접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지금 이 논란을 놓고 회의냐 조언이냐 이게 지금 서로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정진상이까지도 나와가지고 뭐 한마디를 또 했더구만요. 변호사를 통해서. 네네. 고발하겠다. 그러니까. 내 마음은 일단 전혀 변한 게 없는데 무슨 회의고 뭐고 자시고 할 게 없지 않냐 뭐 그런 얘기 같던데. 예, 그렇습니다. 정진상 씨는 직접 그런 이 변호를 했는데 어쨌든 정성호와 정진상 지금 다 부인을 할 수밖에 없죠. 그거를 뭐 회유를 받았다라고 할 수도 없고 상당히 또 저는 그래서 이 전체 그 분량 있지 않습니까? 예. 전체 분량을 까야 된다라고 지금 정성호가 얘기하고 있는데 아마도 정성호가 두려워하는 건 진짜로 그걸 공개하면 어떻게 될까 좀 두려워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 또 이 이야기 말고 또 다른 이야기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이 지금 검찰에서 흘러나온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내가 듣기로는 뭐 김도 법사위원장 일단 그 기사에 따르면 예. 이건 있어요. 그러니까 김도우 법사위원장이 법무부로부터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그 받은 내용이 확실하게 이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몇 회, 그 전체적으로 몇 달 동안 몇 회를 그 면회를 했다. 그 중에 특별 접견은 한 건이다. 뭐 이런 내용은 분명히 있는데 이 발언 내용까지 지금 김도우 의원이 받은 자료에 포함이 돼 있는가는 좀 불명확합니다. 오늘 또 조선일보인가 어디 보도를 보니까 네. 정성호 의원의 그런 회의면의 그 내용도 이미 친명들은 다 알고 있었다. 국민일보가 보도를 한 것 같은데. 네,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예. 보니까
이게 지금 그 사진 기자가 땡긴 거예요. 또 핸드폰을 줌으로 땡겼는데, 해서 땡긴 거죠. 땡겼는데 단체방이었고요. 이 단체방 이름은 팩트 검증 대응 팀입니다. 20명이 있었고요. 여기에 이 이야기가 올라간 겁니다. 14일 아침입니다. 그런데 경위 파악 중이라니 이미 2주 전인가 검사가 요리조리 지가 만든 이 프레임으로 정 실장님에게 캐물었는데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즉 검찰이 지금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웃긴다. 왜냐하면 이미 2주 전에 검찰이 묻고 다 알고 있었는데 무슨 경위 파악이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솔직히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이 모든 내용을 자기네들은 다 알고 공유하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검찰이 뭐 회유를 하고 검찰이 이문 걸 캐물었고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 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재명 측이나 이쪽에서는 아주 금시초문인 것처럼 그걸 가지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검찰이 의도를 가지고 자기하고 엮기 위해서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게 회유냐 조언이냐 이런 논란을 빚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양쪽에서 검찰에서는 뭐 증거인멸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정성호 의원을 걸 수도 있는 것이고 네. 민주당 측에서는 공무상 비밀로 쓰는 거다. 네네. 뭐 또 이렇게 또 맞고발을 하겠다는 식의 또 그렇죠. 얘기가 흘러나와서 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이 되는데 어쨌든 이재명의 운명이 풍전등화라는 느낌은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